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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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가 멀다 하고 말씨름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서로 간에 벽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죠. 물론 연인 사이에서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모 자식 간 사랑에선 어느 한쪽에 깊은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학 특강 귀로 배우는 연애. 이번 주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미 대학교는 방학을 했죠? 네, 방학했죠. 그리고 네, 요일까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방학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네. 할 거예요. 아마 네, 7월 네. 중순 전에 하니까. 네. 이렇게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트러블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참 생각해보면 사랑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뭐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춘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정해봤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 또 그동안 뭐 연애 부부 얘기하다가 오늘 자식과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귀 쫑긋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 사춘기 자녀들과 소통이 정말 힘들다. 그 카톡을 읽지 않는다. 네. 아이들이 아니면 읽고도 답을 안 한다. 아니면 방문을 그냥 걸어 잠근다. 뭐 등등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분명히 어릴 때만 해도 엄마 네. 최고 아빠 최고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그렇죠. 이렇게 씁쓸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 네네.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이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 마음에 조금 더 공감이 가긴 하는데 네. 먼저 저희가 또 문자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654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11살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사춘기는 중학생쯤 되어야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숙해서 그런 건지 우리 아이도 벌써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엄마 아빠에게 비밀이 많고요. 부쩍 말수도 줄고 학교 다녀오면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다는데요. 섣불리 터치하기도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1살 딸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렇죠. 정도 된 건데 네.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부모로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냥 어릴 줄만 알았던 아이가 자기만의 이렇게 공간을 원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만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게 되면 네. 부모로서 정말 낯설 때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저 제 생각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네. 이분처럼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진다는 소식에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혹은 이제 손자 손녀를 키워주고 계시는 조부모님들도 좋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내 품 안에서 키우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지 다 알아서 내가 다 해줬는데 네, 어느 맞아요. 순간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나 싫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면서 이런 점들 좀 고민이었다. 이제 요즘 우리 아이가 점점 이래요. 라던가 이런 뭔가 좀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중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서 기본적인 원칙 이것만은 꼭 지켜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요. 저는 3가지 정도 오늘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아이가 공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매번 게임만 하는 것 같을 때,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참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죠. 네. 근데 알고 보면 이럴 때에도 아이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아이의 행동은 사실 문제의 원인이 아닌 그 어떤 문제로 인한 증상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이때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들여다볼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인내심을 조금 갖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트집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냐? 왜 그렇게 너는 게임만 하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텐데요. 네. 만약에 그때 부모님들이 인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촉하거나 다그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인내하고 부모님께서 기다려 주시면요.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부모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로는 정말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 지금 자식이 게임만 몇 시간째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네. 너 지금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나오지. 그렇죠. 너 무슨 일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사실은 저도 지금 조현지 아나운서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 일단 속이 너무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기다려주기가 참 쉽지 않죠. 지금 물으신 내용이 바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방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인데요. 네.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만 했나? 그거 아니거든요. 또 나는 게임 한번 한 적 없나? 절대 아닙니다. 밤새 본 적 있죠. 네. 그렇죠.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잘 나누었나? 사실은 슬슬 피해 다녔던 경험도 많이 있죠.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부모 관점에서 자녀의 행동을 보니까 속이 터지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 투성이지 만약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잠시나마 자녀를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우리는 그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식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길 바라서 맞아요. 그런 답답함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인가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못한 걸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긴 알겠는데 참. 아니 근데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약 교수님이 지금 청소년 자녀 입장일 때 네. 이거는 나 같아도 정말 힘들겠다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공부만 하는 거.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고2예요. 네. 고2인데 얼마 전에 대학생인 큰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현이가 눈 딱 감고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 텐데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게 어른들은 그런 말하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듣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 경험해봤는데 눈 딱 감고 1년만 공부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불가능에 가깝더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눈 딱 감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런 경험 없습니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눈 딱 감고 1년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저는
이거는 지금 갑자기 든 비유가 생각난 게요. 네. 저희 방송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30초, 1분이 훅 지나가지만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30초, 1분 정도를 제가 시간을 때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1초가 정말 길게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머릿속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저 30초를 채울까. 그리고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 1초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1년을 맞습니다. 눈 다 감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참 그러긴 정말 하네요. 네,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 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쵸. 왜 그렇게 또 궁금한 게 많은지. 네. 제가 학생들한테 한 가지 항상 꼭 집중 안 된다고 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제 경험인데 저는 고3 때 공부 집중 안 될 때마다 다이어리에다가 네. 대학생 되면 아니면 뭐 20살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 하나씩 쭉 적어봤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적을 게 별로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쭉 이제 정말 수십 개 되는 걸 적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이번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풀 겸 주말에 엄마 내가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들 좀 적어봤는데 이건 이번 주 해야겠다. 그래서 뭐 했었던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딱 20살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날만을 위해서 내가 참아보리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밑줄 긋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럴까요? 좀 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적어보다 보면 네. 좀 생각 정리도 되고 그러게요. 목표가 생기니까. 그러게요. 네. 저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네.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또 다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 세 번째 방법인데요. 자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는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아이가 A라고 말을 하면 A를 말하는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A를 말했을까? A라고 말한 거 보니까 그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미를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중학생 자녀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중학생이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거죠. 네. 만약 현지 아나운서가 부모라면 어떤 반응 보이실 것 같아요? 어머나, 얘가 이성 친구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럴 때 그저 중학생의 연애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궁금한가 보다. 이렇게 사실 받아들이는 게 정석인데요. 정말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쵸? 단순하게. 네. 그렇지 않고요. 얘가 연애를 시작했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왜곡이 시작되면요.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도 더 이상 부모에게 속마음을 솔직히 터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의 상황이 염려되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일단 아이를 믿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혹은 어떤 행동을 보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다려줘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좀 걱정되긴 하네요. 제가 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이게 제 아이를 좀 기다려줄 수 있을지 좀 많은 각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지금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청취자분 이제 고민이 왔는데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6365 청취자님이신데 7살 된 아이 아빠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 아이가 자꾸 확인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마셔도 돼요? 진짜요? 더럽지 않은 거 맞죠? 정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잘 받아줬는데 점점 저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저희 아이의 심리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 맞죠? 맞죠? 일종의 의심. 네, 혹은 뭔가 확인받고 싶은 건 거죠, 계속 아빠한테. 그러게요. 진짜 이럴 땐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뭐 늘상 문자 오는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네. 있는 게 아니어서 네. 이렇게 선뜻 좋은 대답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저 대신해서 또 답변을 좀 주고 싶다 네. 하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저는 생각을 예전에 네. 그런 네.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아빠랑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아이가 먼저 소재거리를 막 꺼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어른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아빠랑 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그거랑 계속 그냥 질문을 하면 뭔가 답을 상대방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다. 특별한 의미 없이. 네,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365 청취자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또 문자를 주셨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네. 한번 또 답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자가 하나 또 왔거든요. 네. 교수님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인 외동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평소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요, 되도록 저도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제가 밖에서 볼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혹시 딴짓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런 제 마음이 정상적인 건죠?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부모이셔도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외동이어서 더 조금 신경 쓰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득 경험담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걸로 한번 해결책을 좀 드려볼까요? 조금 이제 몇 해 전인데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도 시험 기간이었던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게임을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열중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시험 기간에 게임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아이를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 또 화를 낸다고 해서 아이가 저 없을 때 게임하고 놀았던 시간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화내봤자 아이 기분도 망치고 내 기분도 망치겠다 싶어서 저는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갈 때 30분쯤 전에 문자를 먼저 합니다. 엄마 30분 후 도착?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네. 그랬더니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항상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바보 아니고서야 당연히 공부하지. 그럼에도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있겠냐. 네. 근데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적어도 엄마가 귀가하기 30분 전만큼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시간을 또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좋았고 네. 저는 또 들어가면서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좋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이 괜찮죠? 방법. 네. 그래서 일단 그 아이의 시간 불안하고 걱정되시겠지만 조금 믿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가끔 정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네. 뭐 이게 진짜 뭐 해답이겠어, 정답이겠어 이럴 때도 있는데 그렇죠. 한번 따라 해볼 만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방법이죠. 네.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아이에게 귀가 시간을 아주 늦게 이야기해놓고 기습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없을 때 뭘 하고 있지? 너무 궁금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일수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본 게 무엇이냐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시간을 믿어줄수록 자녀는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믿는 만큼 또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이제 또 자녀와의 이야기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0095 청취자님은 반대로 공부하는 저희 아이 모습 바라보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 이렇게 매달리고 있나. 맞아요. 뭐 이제 행복한 고민이시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좀 아이답게 놀았으면 좋겠고 이럴 때도 그렇죠.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 정말 내가 공부가 좋고 무언가 어떤 성취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만 파묻혀 산다면 조금 안타까운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또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0332 청취자님께서는 아이가 어떤 조그만 일을 계기로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봐서 그걸 해결해야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다고. 아까 이제 6365 청취자님.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확인을 해줘야지만 이제 안심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 정말 도움되는 답변인데요. 네. 오늘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사춘기, 사랑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